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스코 건설의 기업심의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경종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서 추진을 했던 물레동 소공인들과 함께한 상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포스코 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기업 시민 경영 이념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포스코 건설의 이제 기업 시민 실천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발표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994년도 12월 1일에 설립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송도에 있는 사옥이 본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영역은 플랜트, 인프라, 건축 세 가지 영역이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플랜트는 제철소 분야에서 이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항 제철소나 광양 제철소, 그리고 해외에서는 브라질 CSP, 인도네시아 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을 하였습니다. 아마 단일 회사로서 일간 제철소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도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민자 사업인 신한산성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폐기물 소각로와 같은 해외 환경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파크원이나 해운대 LCT, 그리고 송도에 있는 포스코 타워 등을 건설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고층 빌딩 실적을 국내에서 최다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초고층 빌딩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수는 약 5,5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한 9.7조 수주를 했고, 올해는 그것을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는 4위를 차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업 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 시민이라고 하면 사회공헌 활동이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ESG, UN SDGs 같은 그런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 시민이란 단어가 또 포스코에서 처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한 변호사회에서 1950년대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1980년대 되면서 기업들이 점차 글로벌화되면서 거대화되면서 이제 코카콜라나 엑선모빌, IBM 같은 회사들이 기업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기업 시민이라는 단어를 점차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그들이 경영 이념이나 슬로건에 이제 같이 기업 시민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을 하고, 주주나 고객, 협력사 이런 모든 이해 관계자가 모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5개의 대표 브랜드를 구축을 하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 시민 경영 하에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실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제 같이 짓는 가치라는 슬로건 하에 이제 고객과 같이 짓는 상생의 가치, 그리고 지역 사회에 같이 짓는 나눔의 가치, 구성원과 같이 짓는 행복의 가치, 3가지 축으로 기업 시민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물레동 사례 말고도 좀 재미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같이 짓는 미소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건설 현장을 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좀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현장 펜스 같은 경우에도 삭막해 보여서 그냥 미간을 해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포스코 건설은 이제 지역 사회가 이제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현장 펜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시는 구조화가분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 있는
주요 명소의 사진을 직접 촬영을 해서 현장 펜스에 전시를 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의 친환경 의식을 제고하고자 현장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추진한 다음에 그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차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펜스 내부에 그들만을 위한 안전 캠페인 포스터를 이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시양봉 사업 비즈니즈 사업인데요. 꿀벌은 세계 100대 농작물 중에 71%의 매개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로 이제 꿀벌 개체수가 감소를 하고 멸종 위기에 직면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꿀벌이 멸종을 하면 그 다음은 인류다. 그만큼 이제 꿀벌의 이제 중요성이 좀 대단한데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이런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 이런 꿀벌들 위기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포스코 건설도 이런 꿀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꿀벌 보호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 양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지원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고양이들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악화가 되거나 동물 학대, 캐만 폭행 같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 지자체들은 그런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줄이고자 TNR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NR 사업에 연계를 해서 포스코 건설은 이제 스틸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런 길고양이 급식소를 이제 그런 TNR 사업의 거점으로 지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올해에는 이제 도토리 저금통, 버드피더 같은 사업을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더샵앤어스 사업인데요. 요즘 최근 이제 탄소 중립이 최근 화두이잖아요. 근데 이런 탄소 중립을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하면 국가와 기업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참여가 사실 절실한데요. 이런 개개인의 이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교육이나 탄소 중립 한 달 살기, 업사이클 체험 같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오늘 발표 내용인 물레동 스타트 공모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약간 어떤 정당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우리 포스코 그룹은 사실 이제 모사인 포스코가 철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에 관련된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어떤 곳이 철과 좀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물레동이라는 지역을 발견을 했고 이 물레동이 과거 한 1970년대에서 한 80년대 사이에 이제 수도권 이제 철강 제품 제작의 중심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급격한 산업 변화와 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찾아보니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뛰어난 철강 가공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래 철에 관련된 사업을 물레동에서 한번 추진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0년 6월 25일에 이제 물레동을 실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등포의 도시재생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거기서 서울소공인협회 정석한 사무총장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거기서 만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마땅한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고 이제 이 당시 만났을 때 떠오른 게 이제 기념품 제작이었습니다. 스틸을 이용한 기념품 제작을 추진해보자. 그래서 남산타워나 인사동 같은 그리고 공방을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기념품을 만들 수 있을까 벤치마킹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기념품을 만들면 누가 사용을 해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념품을 직접 사용할 영업 담당자들을 찾아봤는데 영업 담당자들은 솔직히 이제 그분들은 본인들이 만나는 이해관계자들은 스포츠 용품이나 화장품 뭐 이런 뭐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기념품 같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좌절을 하면서 다시 물레동에 돌아와서 이제 물레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레동을 보니까 곳곳에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길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도 있었고, 그리고 뭐 건물이나 벽면에 설치된 조형물도 있었고. 그런데 이 조형물을 보다 보니 아파트도 역시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우리도 실외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을 해서 실외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실외 조형물은 이제 어떤 법과 테두리 안에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작이 되고 납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좌절을 하게 됐는데, 이 조형물이라는 아이템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더샵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아파트에 보면 이제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니까 이제 주변이 대리석으로 인해서 좀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긴 한데 약간 분위기가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형물을 실외가 아닌 실내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또 생각을 해보니 매년 준공되는 현장이 15개에서 한 25개 정도로 모든 현장에 이런 걸 설치를 하면, 매년 이걸 설치를 하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과 이제 논의 끝에 이제 결국 이렇게 실내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즈에 연계된 최적의 아이템을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소공인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공인분들은 제작은 잘 하시는데 디자인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물레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이제 공모전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레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소공인과 팀을 이제 맺어서 이제 공모전에 참여하라고 이제 좀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에는 이제 좀 이 임팩트를 조금 전국적으로 키워보고자 이제 전국 디자인 관련 학과 대학생으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이제 물레 특화 공모전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모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근데 공모전을 시작을 했지만 정말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을 하자마자 이게 뭐 정말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게 실내 조형물 공모전이라는 게 이제 뭐 처음 만들어진 공모전이다 보니까 예술인들도 좀 당황스럽고 소공인분들도 내가 조형물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해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소공인협회, 그리고 저희가 직접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설득을 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마감일에 총 11개의 이제 작품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마지막에 들어왔다, 한꺼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뭐 정말 좀 이상한 그런 디자인들, 좀 급이 떨어진 디자인들이 아니고 실제 예술인들,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만든 디자인이라서 정말 디자인들이 정말 우수했고 저희들이 어떤 거를 뽑아야 될지 고민을 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공인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소공인협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집이 다 되고 이제 저희가 소공인과 예술인이 첫 만남을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때는 뭐 처음 만남이다 보니까 서로 다들 좀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워크숍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점차 뭐 친해졌고요. 그리고 뭐 예술인들이나 뭐 요즘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뭐 할 말도 다 하고 그런데 이제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자기랑 이제 한참 차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정말 뭐 이제 딸 같고 자식 같고 해서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 서로 이제 대화를 오고 가고,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고 이제 활기를 띤 그런 워크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후에 제작을 추진을 했는데 제가 제작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찾아가 보니까 서로 이제
제작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학교 이야기나 뭐 사업 이야기나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뭐 친해진 뭐 그런 것들을 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왠지 내 딸 같다라고 하면서 더 챙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디자인이 정말 학생이 디자인을 잘하니까 앞으로 너는 내 디자이너가 되라라고 하면서 일감을 주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공모전 후에 보니까 정말로 일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소중한 인연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로서는 정말 기분이 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간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요. 작품을 제작을 하고 나서 이런 물레동에서 만든 이런 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물레동에서 좀 홍보를 하고자 저희가 강남에 위치한 더샵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회적 임팩트를 키우기 위해서 포스코 건설 그리고 더샵 갤러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국민 투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됐고, 또한 직원 투표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한 4천 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고 저희 사장님과 그리고 영등포 최은일 구청장님 참석하에 시상식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학생들 사진이 있는데 이제 뒤에 가운데 영등포 구청장님 얼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런 공모전의 취지를 또 알아주시고 작품의 우수성을 또 알아봐 주신 이제 고향 스타필드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8월에 약 2주간 이제 1층에서 전시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들은 각 현장에 보내져서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 예정자들이 작품을 설치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하나의 활동이다, 뭐 하나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공모전 취지에서부터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는지 학생과 소공인의 협업에 대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이거를 들을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 지금 2021년도 최우수작인데요. 이 작품을 설치할 때는 입주자협의회에서 감사패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지금 공모전이 시작한 지 1년이 정도 됐는데요. 혹시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몇 개 정도의 작품이 제작이 돼서 지금 더샵에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17개의 작품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이제 더샵 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요. 1개월간 약 한 달간 약 1.4개씩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은 작품 가격은 한 약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보면 17개 현장이니까 1년간 한 8,500만 원 정도의 일감이 물레동에서 창출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매년 준공 현장이 한 20개 정도, 2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약 1억 원 정도의 매출이 이제 물레동에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소공인협회와 맺어진 이런 끈끈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스틸을 통한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틸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었고, 도봉구와 서대문구의 요청이 있어서 그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나 요즘에 MZ 세대들이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MZ 세대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사회적 임팩트가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거장 3D 모델링인데요. 영등포구에는 이제 신안산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신안산선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에 이제 정거장을 소공인들과 협업을 해서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건설 폐기물, 하우스와 같은 뭐 다양한 소소한 것들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라트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업을 연계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튼튼한 파트너십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또 추가로 전개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스티라트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두 개의 이제 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시와 영등포구인데요. 우리 성과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이제 물레동 사진전 예산을 또 지원을 해주셨었고요. 영등포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했던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보다 더 확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보유한 이런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을 하고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가 가진 네트워크 및 실행력을 접목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아마 스티라트 공모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레 소공인과 신진 아티스트 파트너십을 통해 상생의 시너지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고, 전국 단위 공모전과 작품 전시 그리고 물레 사진전을 통해서 물레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샵 아파트의 작품이 전시되며 그리고 소공인과의 상생에 대해 입주민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스틸아트 분야 진출로 업역을 확대, 그래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 연계 추가 일감을 확보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이제 철강 수요 확대와 그리고 물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회사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했고, 스틸아트 작품 설치를 통해서 더샵 입주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준비했던 것보다 빨리 해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사점인데요. 일단은 어떤 뭐 사회공헌 활동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 이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정말 좋은 사회공헌 활동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넘겨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들을 찾아서 함께 시작하는 게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신뢰를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신뢰가 있는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함께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신뢰가 없더라면 이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또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본인이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주체가 보유한 역량이나 시설, 예산, 인력 등을 이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본 프로젝트를 위해 통해서 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과를 창출하는 파트너십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업에는 이제 공동의 목표가 있겠지만 그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 각 단체에서 원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들이 달성이 돼야지 향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작년에 했었는데 우리 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했지. 그런데 우리는 얻는 게 없었어.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팀을 이루고 있는 팀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게 없는데 왜 이거를 참여를 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파트너십이 깨지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전에 이제 공동의 목표, 이제 각각 단체가 원하는 목표를 이제 포괄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 자료는 지금 이제 모두 마쳤고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발표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이제 매우 이제 감사드립니다.